그 앞에 선이 실선입니다. 그 다음에 점선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뭐 버스 기잖아요. 그럼 장거리 그런 콜드 손님이 몇 시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계동을 가더라도 12시 정도로 그 저녁에 12시겠죠. 정보왕이 그 전에는 구간 단속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구간 단속 기간 구간에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이 있는데 기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증명서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 증명서에 이제 사고 이력이 나오잖아요. 이제 사고 이력이 나올 때 그때 당시 사고가 났었을 때 경찰이 그 앞에 선이 실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점선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거나 이랬을 때는 과실 상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고가 났어. 그때는 과실을 따졌어요. 8대2, 7대3. 근데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실선으로 들어온 차가 100% 가해입니다. 모르셨죠? 네. 똑같이 차선이니까 이 실선을 그래서 많이들 넘어가니까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 전에 실선 넘어 사고 났을 때 넘어온 차가 저희가 잘 쓰는 말로 이제 차선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차선 변경할 때 점선에서 사고 났을 때 이거 넘어와서 사고 났을 때는 과실을 따지지만 실선에서 넘어왔을 때는 안 따집니다. 무조건 실선에서 넘어온 차가 100% 가해입니다. 또 운전을 하실 때 차선 변경하실 때 실선은 죽어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실선 주의하시고 그리고 똑같아요. 1차선이 뭐 좌회전 차선이든 유턴 차선이든 가실 때 무조건 실선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뭐 내비 보고 가시다가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뭐 그 전에 1차선 들어갔을 경우 있어요. 원래 다음 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무조건 신호 받고 가십시오.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다가 지나는 차하고 상관했을 때는 무조건 100%입니다. 이건 아예 쓰지도 못합니다. 기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경력 증명서를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제 사고 이력이 나오잖아요. 이제 사고 이력이 나올 때 그때 당시 사고가 났었을 때 경찰이 이제 와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게 올라가. 그런데 이제 보험사끼리 이제 결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사고 경력이 안 올라가요. 대인이 나오더라도, 대물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냐면은 자배법이라고 있어요. 자동차 배상 책임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민법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너희들끼리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경찰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보험사끼리 해결하게 하는 어떤 자배법이 있어요. 그거는 경찰이 지나가도 사고 나도 그냥 지나가요. 보험사 불렀냐?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사고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고가 나면 운전경력 증명서 좀 깨끗하게 하려면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사끼리 어떤 분이 사고가 나면은 경찰 막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어차피 이 보험은 우리가 보험사에서 해결해도 다 되는 문제니까 그냥 경찰 그냥 부르지 말고 이렇게 해결합시다. 내가 만약에 피해일 경우 가해일 경우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실선이나 점선 걸린 것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확실히 이기잖아. 이기는데 걔가 우겨.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 불러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다라는. 인천공항에 그 전에는 구간 단속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구간 단속 기간 구간에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이 있는데 가채선으로 가면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많이 수호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또 머리가 좋아서 다 찍습니다. 아, 가차도 다 이렇게 눈이 4개거든요. 근데 보통도 이렇게 맞춰놓고 있는데 가차선을 웬만하면 안 찍었는데 왜냐면 큰 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자가용 안 쓰는 분들이나 뭐 택시들이 다 가차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걸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것도 다 지킵니다. 이게 일반 고속도로 다 쳐. 왜냐면은 경찰들이 그 전에 카메라들이 1차선이면 1차선을 고정을 찍었고 요걸 돌려서 뭐 2차선을 찍거나 아니면 돌려서 3차선을 찍었는데 지금은 같이 찍습니다. 왜냐면 이 차선을 바꿔가면은 안 걸린다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들이 눈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운행하시다 보시면 카메라가 눈이 두 개, 옛날에 하나짜리였는데 지금 두 개짜리예요. 그래서 알파카스는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서. 얼마 전에 7만 원짜리 바트를 냈거든요. 카카오에서 돈 떼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변화. 네. 그래서 그거 아깝잖아요. 아까운 게 아니라 진짜로. 난 저기 뭐 구간에서 나 하나 걸린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반포대교 넘으면 터널이 있잖아요. 저기 동국대학교가 2호 터널인가 3호 터널인가 거기 터널 안에 그 구간 단속 있거든. 그거 걸려가지고 나도 7만 원이니까 얼마 되면 그러니까 구간 단속. 10만원짜리보다 포인트 뜯겼어요. 네. 근데 구간 단속은 간단해요. 카톡 와요, 이렇게. 10만 원 떼가. 40km면은 그냥 40km 쭉 가세요. 제 옆에 지나가거나 말거나. 어떤 분들은 막 쏘고 가서 이제 카메라 이제 점점 나오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리 줄여서 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40km면 40km 그냥 그 구간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나가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빨리 간다 그래서 빨리 가지는 못해요. 좀 빨리 가다가도 이 구간 앞에서는 속도를 이빨 줄이고, 왜냐면 지가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는 이빨 줄여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간은 처음부터 그냥 40km, 30km 쭉 끝까지 가시는 게 제일 편하신 거예요. 신경 안 써야 되고.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 막 달리시죠? 솔직히 뭐, 뻥 뚫렸겠다는. 제한 속도에서 50km, 그 160으로 달리죠?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연락 옵니다. 쉽다 하라고. 절대 안 하고. 고속. 그러면 가면은 이거는 형사처벌입니다. 50km 오갔는데요? 네. 그 110km잖아요. 여기서 뭐 120, 140까지는 봐줘요. 150이 딱 넘어가면은 경찰서에서 연락 옵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은 벌금형인가요? 뭐. 그냥 벌금형도 있고, 네. 어째 기본형 형사처벌은 벌금형이에요. 가태료가 아니에요. 가태료하고 벌금은 틀립니다. 가태료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부,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 따지면 되는 거고, 벌금은 법원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벌금하고 가태료는 틀린 겁니다. 벌금형은 시험주에 한번 나와요. 나와요. 근데 나는 고속도로에서 저 키로수를 넘겼다고 해가지고 벌금형 형사 벌금형이 떨어지는 건 난 처음 보네 이거. 우리 회사 기사분이 봉담 네. 고속도로죠. 거기가 제한속도가 70입니다. 160은 밟지 말아요. 70km인데 150까지만. 이 사람이 차가 뻥거도 차가 좋은 게 새 차니까 네. 쏘고 갔어요. 이 사람이 130km 오가, 103km에서 걸린 거예요, 접근된 게. 네. 도봉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 기사분을 경찰서로 보내달라고. 네. 왜요? 그랬더니 이건 딱지도 안 보낸다. 연락 직접 옵니다. 왜요? 그건 속도 위반인데 이분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70km 도로에서 50km 이상을 밟았기 때문에 그 이분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30일, 50일, 40일 정지 먹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키포인트. 기뻐진다. 진짜 이거는 진짜 왜냐면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술을 드셨을 경우 만약 몇 시까지 마시고 만약 여기 사신다면은 몇 시까지 술을 마실 것 같아요? 그럼 11시는 먹고 서울 올라오면은 그렇죠. 다음날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버스 끊기잖아요. 그럼 장거리 그런 콜드 손님이 몇 시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계동을 가더라도. 12시 전으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대충 12시겠죠. 뭐. 예, 12시 전이죠. 근데 만약에 새벽 콜이 많다고 해서 거기 콜 가셔가지고 인계동을 새벽 1시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젊은 사람밖에 없거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나 늦게 마시지. 그러면 인계동의 콜이 어떤 콜이 많겠어요? 오산, 수원, 재수 좋아야 그때서야 10콜이나 15콜 받으면 그 중에 하나가 서울콜이란 말이에요. 그 서울콜도 뭐냐면은 그 시간에 많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싸게 올린단 말이야. 결국 그거 안 잡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택트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새벽 1시에 인계동이나 서울 사시는 분이 인계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봐야
좋은 콜을 못 잡아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택트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오히려 마음 속편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인계도 뭐 저기 선나 분당 저기 동탄 그런 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정자역도 성남 정자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뭐냐면 제일 콜이 활성화가 될 때가 10시, 11시지 그 이후부터는 서울콜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새벽 1시나 이런 데 판교나 삼평동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 딱 보면 택틀 강남 나가실 분.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1시간 동안 대기했던 사람. 내가 만약에 성남권이나 용인권, 수원권, 오산권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콜이 좋죠. 근데 사실적으로는 거기서 내가 따당 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울 기사님들이면은 12시 안에서는 서울권에서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마지막 마코를 타고 내가 첫 차로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천 같은 데 가도 괜찮아. 이천에 가면은 그런 데 가면은 여주 그런 데 가면은 첫 차가 있거든. 분당으로 오는 첫 차. 그게 한 5시 몇 분인가 있어요. 그거 한 1시간 안에 분당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때 가서는 타는 건 괜찮은데, 항상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윤계동이나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싼 가격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요. 그 콜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저도 어떻게 갔다가 그냥 네. 저기 수원 저기 어디야? 네. 수지 갔다가 예. 그러니까 똥콜이라고 하는데 그건 똥콜이 아니야. 당연히 그 시간대에는 그런 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울 올라오는 네, 만약 가봤으니까 그 콜을 타면 대리기 회사의 대리기의 발전을 아주 저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콜을 타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콜은 내가 안 탄다고 해서 안 뜨는 게 아니야. 항상 떠요. 뜰 수밖에 없어. 그 콜은 나간 데 없어서 못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수저 그냥 뜨길래 그냥 잡았어요 그냥 저기 어디야 마포 쪽으로 오는 건데 아니 그 시간대 새벽 1시나 2시간대 10시나 11시에 뜨는 콜이 뜰 수 있겠냐고. 그 콜 단가가 그는 술 먹는 사람도 아는 건데, 내가 이 정도 가격 뛰면은 무조건 그 사람 죽어도 그 가격이 안 가요. 내가 그 가격을 기다렸다가는 그냥 택트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우회전을 딱 트니까는 여기 차 한 대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비상등 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서 이 차하고 차선 사이가 넓어서 내 차가 지나갈 정도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 이 차하고 이 차선하고 공간 좁은데 차선을 물고 옆으로 갔을 때는 지나간 차가 잘못입니다. 나는 당연히 이 차가 정지했다고 생각하죠. 비상등 깜빡이 켜고 서 있으니까. 오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고도 남아요. 지나가서 우회전을 딱 텐데 이 차가 띡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딱 났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관한테 용산경찰서에 이제 접수를 했는데, 이 차는 정차장 출발이다. 그래서 이 차 운전자가 무슨 용산경 끝발이인지 몰라도 담당 경찰관이 여자인데 우리 차가 가해다. 왜 우리 차가 가해냐? 딱 한마디 합니다. 크라스는 안 올렸다고. 나 지금 옆으로 지나가니까 주의하세요 하고 크라스는 안 올렸다고 지나가는 차를 가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소송 들어갔습니다. 인정 못한다. 이 차는 섰다가 출발했고 나는 이렇게 우리 차는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소송 들어가거든요. 운전했을 때 크라스 올리는 거 아까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왜냐면은 상대방 해줘야 답변은 내가 불리하죠. 내 차도 아니고 하니까는 불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신청은 염두에 주셨다가 진짜 아니다 싶을 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우회전. 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거. 이거는 뭐 이럴 때 하고 저럴 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서십시오. 우회전 하기 전에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 서고
돌아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사람이 있든 없든 빨간 머리든 파란 머리든 무조건 섰다가 가시죠. 섰다는 개념이 몇 초를 정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행을 하다가 섰어요. 네. 1초, 2초, 3초. 3초요. 예. 왜 그러냐? 횡단보도에 파란불에서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좌우를 다 봐야 돼요. 근데 1초 사이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자세히 봐야, 왼쪽도 자세히 봐야 되고, 오른쪽에서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나, 아니면 이쪽에 사람이 건너려고 뛰어오든지 하기 때문에 시간을 여기를 갖고 하기 때문에 3초면은 좌측도 다 확인되고 우측도 확인됩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 교육 같은 것도 서는데 속으로 1초, 2초, 3초 세고 가라. 그리고 섰다가 왜 3초 기준을 하면 3초가 짧은 거 같죠? 엄청 깁니다. 3초가. 경찰이 앞에 있다가도 단속을 안 합니다. 보통들 시작하다 띡 서고 딱 출발하는 경찰 같습니다. 왜냐 브레이크만 밟고 뛰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가 3초를 정지하는 건 꽤 오랜 시간 정지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무조건 쓰십시오. 왜냐면 경찰관들이 모르시죠? 서울 시내, 자,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 시내 경찰서가 25개가 있습니다.